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오늘도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말 빅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0.75%포인트 예상했던 대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어요. 일단 그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Fed hikes interest rates by 0.75 percentage point for second consecutive time to fight inflation. 네, 이번에 연준에서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는데요. 우선 노동시장은 극도로 타이트하고 인플레이션은 높다며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강력한 노동시장이 지속되려면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까지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경제와 물가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면서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두 가지 발언이 가장 중요한 발언이었는데 우선 이 첫 번째 멘트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FOMC 회의 결과에는 깜짝 발표는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0.75% 그리고 100bp 이쪽에서 논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0.75%포인트가 올려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두 달 연속으로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됐고요. 그리고 예상하고 있었던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연준은 이번 성명을 통해서 공급망 문제와 팬데믹 그리고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 파월 의장은 특히 최근 금리 인상을 빠르고 큰 폭으로 이루어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 같은 물가 수치에 대해서도 좋지 않으리라 예상을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나빴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표명을 했는데요.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도적이고 또 경제적인 차원에서 심각한 위기라고 말을 하며 FOMC가 인플레이션 위험에 고도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공격적인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중요했지만 그 다음 멘트에서는 앞으로 향후 경제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는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발언을 내놔서요. 시장에서는 이러한 멘트에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경제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을 긴밀히 좀 보겠다고 한 건데요. 다음 회의 때도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 부분이 경기 침체를 좀 더 발생시키는 것 같다 하면은 그때는 조금 덜 넓은 폭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네, 이렇게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부정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크게 갈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지만 결국에 시장이 주목했던 것은 한 뒤쪽의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이 좀 시장을 가볍게 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멘트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경기 침체 관련해서 파월 의장의 멘트 보시죠. 네, 현재 미국이 경기 침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러면서 미국의 일자리를 들었는데요. 미국의 일자리는 평균 45만 개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놀랄 만큼 강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이런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앞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 역시 이 노동시장이 강하다고 평가하면서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까지도 강력한 노동시장을 들면서 지금 미국의 경제는 상당히 견조한 편이라고 평가를 한 건데요. 파월 의장은 연착륙으로 향하는 길은 더욱 좁아졌고 또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지표가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이 좀 인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경기 침체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니까요. 노동시장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경제 성장률을 주목해야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지표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고용시장에 대한 확인이 아직까지는 견고하다라는 멘트가 나오게 되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이 시각을 좀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넘어가 볼게요. 네,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이 반도체 투자 법안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통과가 될지가 중요한데 상원에서 이미 가결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Senate passes bill to boost U.S. chip production and China competition sending to House.
네, 이번에 반도체 법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좀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발언 멘트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상원이 2,800억 달러 규모의 과학 연구 및 반도체 제조업 투자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527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촉진 법안도 포함되는데요. 이 해당 법안이 하원에서 이제 통과가 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을 할 경우에는 이 투자 법안이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가결된 이후에 이 성명을 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의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비용을 낮추고 또 일자리를 창출할 역사적인 법안이라면서 추켜 세우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또 이는 미국의 공급망을 더욱 탄력적으로 만들어줄 것이고 또 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을 더 이상 외국에 의존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부터 이 중국의 경제적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도체 산업을 대규모로 육성하는 법안을 추진해 왔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이루어졌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한쪽에서 이제 진전이 나타났기 때문에요. 남은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원도 좀 수월하게 통과를 하고 마지막으로 대통령까지 서명을 하게 되면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될 텐데 과연 반도체 종목들을 두시면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 부분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소식으로는 이제 기업들이 계속해서 시간의 시장에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게 또 기술주 가운데 메타의 실적이 상당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떻게 나왔나요? 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Meta reports earnings, revenue miss and forecast second straight quarter of declining sales. 네,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빅테크 쪽으로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타, 페이스북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28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예상치는 290억 8천만 달러였고요. 주당 순이익 역시 2.46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2.59달러를 밑도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페이스북의 메타는 처음으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를 보였는데요. 3분기 연속으로 이익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페이스북의 상장 첫 해인 2012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발표가 됐던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우려감을 좀 키웠는데 메타 역시 이렇게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메타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이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에 수익은 감소하게 되면서 43%에서 29%로 떨어졌습니다. 또 페이스북의 월간 활성 사용자의 경우에도 분석가들의 예상치는 29억 3천만 명이었는데 이러한 수준을 약간 밑도는 수준을 기록했고요. 또 2분기 1일 활성 사용자 또한 19억 7천만 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향후 실적 전망이 될 텐데요. 향후 실적 전망 또한 약간 어두웠습니다. 메타 경영진은 3분기 매출 전망치를 260억에서 285억 달러로 발표를 했는데 애널리스트들은 303억 6천만 달러를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조금 어둡게 나타나고 예상치보다 또 밑돌 수 있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이 3분기 가이던스 어떻게 좀 되고 흐름은 또 어떻게 따라갈지 이 부분이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시간외에서도 4% 정도 약간의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참고해 보셔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